지금까지 풀어온 것 중에서 질문을 좀 해볼까요? 잘 안 되는 게 몇 번인가요? 몇 쪽에 몇 번? 이제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잖아, 그지? 몇 명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봐. (4층) 왜 아까 다 두 개씩이기 때문에 왜 얘기 안 해? 하영아, 몇 쪽에 몇 번? 빨리 얘기해. 몇 쪽이야? 15쪽에 56번? 자, 56번. 요거는 이제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했으니까 요 다항식이 요걸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 이게 무슨 단원에서 나온 문제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 뭐 쓰라는 거예요? 뭘까? 조립제법을 쓰라는 얘기일까? 조립제법보다 우선적으로 써야 될 건 뭐냐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식을 우리가 fx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졌다 그랬으면 나머지가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fx를 무엇으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이걸 표현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맨날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었잖아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영어나 뭐지? 그치, f-1 그지? 그게 나머지 정리잖아. 그럼 지금 이 문제도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그랬으니까 f-1인데 그 f-1의 값이 얼마다? 0이다 이런 얘기죠. 맞니? 그러면 하늘아, 지금 얘가 fx잖아. 그럼 f-1이라는 건 여기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라. 그치?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 그러면 x의 세제곱이면 얼마 돼요? 그쵸? 앞에 2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2.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자, x제곱은 1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1일 거고 3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되고, 자,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이것의 값이 지금 얼마다? 0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a 값을 얼마인지 찾아내란 얘기죠. 이 조건을 이용해서 a가 얼마인지 찾아내라. 그럼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0인 거니까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a가 4인 거잖아. 그지? 그럼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았죠. 그죠? 그래서 먼저 a 값을 이렇게 찾아내고, 그러면 이 fx라는 다항식이 이제 어떻게 생긴 식인지 완전히 파악했잖아.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고 a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4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생긴 식이에요 fx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찾으라고 한 건 뭐냐면 그 똑같은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라고 했어요. 성빈, fx를 2x-1로 나눈 나머지는 한마디로 뭘까? 나는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랬지. 한마디로. 아까 전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였어? 이거 있잖아. 그치? 얘로 나눈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뭐야 그럼? f 야, 이걸로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라니까? f-1이라니까? 숫자 하나만 집어넣어야지. 여기다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어떻게 나온 거야? 이 식을 얼마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그 x값을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그게 나머지를 표현하는 거잖아. 이게 나머지 정리잖아. 그지?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지. 내가 2x-1로 나눈 나머지를 찾고 싶으면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야지. 그게 얼마야?
그렇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2분의 1이니까 이걸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f 2분의 1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맞지? 네,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죠. fx 완성됐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을 쓱 넣어보면 되겠네. 자, 하영이가 한번 넣어볼게요. x 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갔으면 하영아, x 세제곱은 얼마지? 8분의 1이죠. 그럼 앞에 2 곱했으니까 4분의 1. 자, 그 다음에 x 제곱은 얼마지? 그치, 그럼 앞에 3 곱했으니까 4분의 3이고, 자, 여기 x 자리에 2분의 1 들어갔죠? 얘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2. 그리고 요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얘네 둘만 먼저 계산해. 둘이 계산하면 얼마? 4분의 4니까 1이죠? 그럼 1 빼기 2 빼기 5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답은 2번. 자, 하늘이도 한 문제 질문해 볼까요? 응. 59번 59번 16페이지에 59번. 자, 59번으로 가볼게요. 요 59번에서는 나머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목도 등장을 하고 있죠. 목. 그쵸? 그럼 이제 이때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지. 우리가 옛날에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입니다. 이런 나눗셈이 한번 벌어지면 이 나눗셈을 우리가 이렇게 바꿨었었죠. A는 하고 B랑 누구를 곱했더라? A를 다시 만들어내려면 B랑 Q, 그쵸? 나눈 식과 그때의 몫을 곱하고 거기다 나머지를 어떻게 했죠? 더했죠, 그쵸? 이거는 숫자로 생각해보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 그랬잖아. 예를 들면 뭐 35라는 숫자를 내가 10으로 나눴어. 그러면 하늘아,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죠? 몫은 3이고 나머지는 5지, 그치? 그러면 내가 다시 이 35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려면 35는 자, 이 10하고 3하고 어떻게 하고? 곱하고, 그치? 10하고 3하고 곱하고 거기다가 5를 어떻게 하면? 5를 더하면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걸 그대로 지금 문자로 표현해 놓은 게 요 식이죠. 그래서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나눗셈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이런 모양으로 써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지금은 이 대문자 A,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눗셈을 당하는 식이거든요. 나눗셈을 당하는 식이 이 문제에서는 누구냐면 요 3차 식이죠, 그죠? 이 3차 식을 요걸로 나눴더니 몫이 QX다 라고 했어. 그러면 요 상황을 지금 요 모양으로 써보면, 자, A 자리 좌변에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는 요거는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그치, x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 누구 자리죠? 몫의 자리죠. 몫의 자리니까 qx라는 식을 그대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qx 써주고, 자, 그리고 뒤에 플러스 나머지에 해당되는 값이 있을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지? 자, 이렇게 한 줄 쓴 다음에 먼저 이걸 구해볼 거예요. 나머지 R이라는 나머지를 구해볼 건데, 나머지를 찾는 거는 방금 전 문제에서 했어요. 우리가 요 식에다가 또 좀 생각하기 편하게 요 식을 fx라고 잠깐 이름을 붙여보면 이 상황도 이런 상황이잖아.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얘잖아요, 그죠? 그지? 그러면 서영아, fx라는 식을 x-2로 나눈 나머지, 이건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 그치,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 f2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요 나머지 자리에 있는 얘가 지금 f2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그죠? 얘가 f2입니다. 근데 f2라는 애를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얘가 fx식 아니야, 얘가 fx식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그냥 2를 넣어보면 나온 값이 f2고 그게 나머지 r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f2, r을 찾기 위해서 f2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하늘이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 2를 대입한다라고 생각해 보자느라. 얘는 뭐가 되죠? 8 빼기 요거는 마이너스 16 더하기 이거는 플러스 6 그리고 마이너스. 그치. 자 그러므로 요 계산해 보면은 요 하면 마이너스 8이고요. 요 하면 마이너스 2 여기 하면은 마이너스 3이네.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나머지 R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R 자리가 아 얘가 사실은 마이너스 3이구나. 얘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요렇게 한 줄짜리 식을 썼잖아요. 요렇게 한 줄짜리 식을 썼어. 이제 R까지 찾았으니까 한 줄짜리 식이 정확히 완성됐어요.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Q 마이너스 1. 얘가 얼마인지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얼마인지 찾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식에다가 이렇게 생긴 식에다가 통째로 그냥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Q-1이 여기서 짠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 잘 계산하면 Q-1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마지막 할 일은 요 식에다가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쭉 대입을 하는 작업만 하면 돼요. 서영아 너 벽에 기대서 자려고 거기 앉는 거지? 아니야? 나 한 번 더 기대서 자면 이제 자리 옮기지. 여기 막 10명 앉아있을 때랑 딱 6명 앉아있을 때랑 내 시선이 가는 횟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그죠? 멍 때리거나 졸면 바로바로 보여. 알았죠? 집중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할 일은 X자리에 마이너스를 넣는 거라 했습니다. 다 넣을 거예요, X자리에다가. 자, 그러면 여원이가 해볼까?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하고 자 여기도 들어가죠. 그쵸? 그럼 요 괄호가 얼마가 돼? 그치?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에 지금 곱해져 있던 QX에서 요 X자리에도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Q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은 아까 찾아 놨던 요걸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이거를 지금 찾고 싶잖아요. 그지? 얘 값이 얼마인지 찾고 싶어. 그럼 하영아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일단 이쪽 거 계산해 버릴까? 이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9죠. 그죠? 여러분 계산할 때 항상 전체식을 다 써주면서 계산을 해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고 지금 자 그럼 요 상태에서 누구를 넘길까? 요거를 넘길게요. 그쵸? 자,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얘가 플러스 3이 되니까 얘랑 만나서 뭐가 돼?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 곱하기 Q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얘 찾기 위해서 마지막 할 일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나누면 되죠? 그죠? 얘를 찾고 싶은데 얘 앞에 마이너스 3이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으로 양쪽을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2는 Q 마이너스 1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답은 2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는 이 문제 풀면서 나온 것처럼 fx를 어떤 식으로 나눈 나머지 했을 때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눗셈의 상황을 한 줄로 쭉 쓸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도연아,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이거 뭐라고 대답하면 맞을까? 봐봐. 이 식을 0이 되게 만들려면 x에 얼마 넣어야 될 것 같아? 얼마? 1을 넣어야 되겠지, 그지?
그 네가 말한 1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여기 x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는 f1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 얘가 0이 되게 하려면 x자리 얼마 넣어야 돼? 그니까 그럼 너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나머지 정리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여원이 질문할 거 있어? 저 16쪽에 60번 그 밑에 거. 네. 자, 60번 해보겠습니다. 자, 60번은 이제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조립제법이네요. 그죠? 조립제법. 근데 조립제법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조립제법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를 잘 보면 사실 이 표에서 이 조립제법의 과정에서 A, B, C, D가 다 보여요. 그죠? 그죠? 여기서 A, B, C가 다 보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1이면은 요 1은 요 A가 그대로 내려온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A는 당연히 1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자, 성빈아 요 자리에는 얼마가 써졌을까? 그치? 요렇게 곱해서 다음 칸 올리는 거니까 2가 써졌을 거고, 그러면 B하고 2하고 더해서 5가 된 거니까 B는 얼마였다? 3이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5면 또 이 5는 앞에 있는 2하고 곱해져서 올라가는 거니까 다음 네모칸은 10이 됐을 거고, 그러면 하영아 여기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2. 그렇지? C는 마이너스 2였다. 그 다음에 여기가 8이면은 또 2랑 곱해져가지고 올라갔을 테니까 16이죠. 그러면 D는 얼마니? 2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이 조립제법 과정을 보면 A, B, C, D가 보이고요. A, B, C, D가 보인다는 얘기는 이 다항식을 우리는 정확하게 쓸 수 있죠. 그치? A가 1이니까 X 세제곱, B가 3이었으니까 플러스 3X 제곱,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D가 2니까 플러스 2. 자,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잠깐 fx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요 식을 fx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하늘아, 우리는 그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중이야. 그치? 그건 뭘 찾는 거랑 같죠?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뭐죠? F1 그렇지. f1을 찾으란 얘기지 지금. 맞죠? 이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f1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우리는 fx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1을 그냥 쭉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네. 여원이 불러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그럼 뭐 이거 없어질 테니까 답은 뭐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조립제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성빈아 질문 하나 해볼까? 61번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늘 좀 빠른 귀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숙제 해온 것 중에 모르는 거를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그지? 그래야지 뒤에 것만 따다닥 풀고 갈 거 아니야. 자, 61번 보겠습니다. 61번은 자, 질문 잘했죠. 조립제법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요걸로 나누는 조립제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을 진행을 하잖아. 근데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요, 요걸로 나눈 몫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하영아? 없죠. 그죠? 조립제법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나누는 식에 x 앞에 요런 숫자가 달려 있을 때는 요걸 그대로 몫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 요 숫자들을 여기 있는 얘로 어떻게 해야만 진짜 몫이 나와? 나눠야만. 그치? 2로 나눠야만 진짜 몫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 6이니까 2로 나누면 1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하늘아, 요 숫자가 의미하는 식은 뭐죠? 이렇게 숫자 3개 써 있으면 이거 어떤 식을 의미하죠?
1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갑자기 왜 붙여? 아니라 3. 플러스 3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죠. 맞죠? 네, 요게 진짜 몫이 되는 거고 끝에 나오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바꾸거나 뭐 나누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쵸? 이 끝에 나오는 나머지는 항상 그냥 나머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몫 있잖아. 몫에 대해서는 x 앞에 이렇게 뭔가 붙어 있다면 얘로 나누는 요 과정을 꼭 거쳐야 진짜 몫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조립제법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쵸? 뭘 몰라서 물어본 거야? 자,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게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영이 질문 남은 거 뭐 있어요? 했어요. 그럼 하영이는 16조까지 끝났어? 하늘이는요? 저도 다 다 됐고 여원이는요? 98번. 58번 네, 나눗셈.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할 수 있는데 직접 나눗셈 하는 게 어려워서 네. 58번이 뭐냐? 아, 요거.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친절하게 지금 여기 다 써줬잖아요. 맞죠? 여기 지금 3차 항이 있고 2차 항이 있고 1차 항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뻥 뚫어 놓은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도 내가 직접 나눗셈을 할 때도 여기 빈자리를 꼭 이렇게 비워두고 시작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나눗셈 이렇게 하려면 항상 기준은 요놈 항상 맨 앞에 애들을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3x한테 뭘 곱하면 3x 세제곱이 되겠니? 그죠? x 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이 x 제곱을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해가지고 여기다 쓰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빼기 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빼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위에서 아래 빼면은 요거 그대로 없어지고요. 7x 제곱에서 마이너스 2x 제곱을 빼면 뭐예요? 그렇지, 9x 제곱이지. 9x 제곱이고,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 자, 그대로 이제 요 자리로 갑니다. 그럼 우리는 3x에다가 뭘 곱해야 9x 제곱이 될까를 찾아서 여기다 쓰는 거잖아.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3x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면 3x를 또 요거 전체에 곱해서 쓰는 거니까 여기는 9x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은 뭐예요? 마이너스 어, 6x. 그렇지. 마이너스 6x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뺄 건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0 빼기 마이너스 6이네. 뭐라고 써야 돼? 6x라고 써야 돼. 그치? 6x.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있던 마이너스 5가 띠리리리링 내려와서 이렇게 써지는 거고,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서영아, 이 마지막으로 이제 6x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3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6x가 될까요? 2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2라고 쓰고 2를 요거 전체에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니까 이 밑에 줄에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빼면 끝이다. 자, 하늘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를 뺐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되면서 얘가 더 숫자가 크니까 얘 보고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치? 그래서 몫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겠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요게 1번의 답이 되겠죠. 그쵸? 이게 지금 58번의 1번이었고요. 2번 나눗셈도 연습하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2번 나눗셈은 성빈아, 너 나눗셈 할 줄 아니? 잘 할 수 있어? 서영이는 잘 할 것 같고. 도연아! 자, 우리가 이 나눗셈을 한번 해볼 거야. 자, 방금 말한 것처럼 계속 우리는 맨 앞에 것만 보고 맞춰가는 거예요. 자, 대답해봐, 도연아. 2x에다가 뭘 곱하면 2x 세제곱이 될까? 이미 x가 하나 있죠? 근데 얘는 x가 3번 곱해졌죠? 그럼 이미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x를 몇 번만 더 곱하면 될까? 2번만 더 곱하면 돼, 그치? 그럼 뭐라고 해야 돼?
x제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2x에다가 x제곱을 곱하면 2x 세제곱 똑같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1에다가 x제곱 곱하니까 뭐라고 써야 돼? 1x 그쵸? 1은 생략해도 되니까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똑같이 생겼고 이것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빼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죠?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4x만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플러스 4x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이 4x는요 2x에다가 물론 2를 곱하면 만들어지는 건데, 이 2를 여기다가 쓰면 안 되죠. 우리가 자릿수를 잘 맞추려면은 요 자리에는 0x인 겁니다. 0x. 요 자리는 0x인 거고, 그러니까 비워놓으면 돼요. 비워놓으면 되는 거고, 이 4x는 그 다음 것까지 같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4x를 만들기 위해서는 2x에다가 플러스 2를 곱하면 되겠구나. 요 칸에다가, 그치? 요 줄에다가 2를 써줘야 우리가 평소 하던 나눗셈처럼 줄이 이렇게 딱딱 맞죠. 그러니까 요 자리는 하나 비어있는 거예요. x항은 비어있다. 그러면은 4x 플러스 2가 되겠네, 그치? 여기다 두배 했으니까, 자 요거 빼면 끝입니다. 도연아 이거 4x 빼면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를 뺄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를 뺄 거예요. 빼면 어떻게 될까? 1일까? 3일까? 하늘에 이거 얼마지? 마이너스 4. 그렇죠. 요럴 때는 도연아 요 놈이랑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런 상황이거든. 이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되는 거 알고 있어? 부호가 똑같잖아.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잖아. 그럴 때는 더하면 그 부호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요 1이라는 숫자랑 2라는 숫자랑 합쳐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치? 근데 하늘아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7 이렇게 하면 얼마죠? 아니 4. 플러스 4죠, 그쵸? 네. 이렇게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음수랑 양수 중에서 더 힘이 센 놈을 따라가는 거예요. 3보다는 7이 힘이 세니까 7의 부호를 따라가고, 대신 7에서 3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그럼 도연아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 이러면 얼마겠어? 마이너스 5에서 3을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얼마예요? 2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요 놈은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몫이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16조까지 더 물어보고 싶은 문제 있어요? 자기가 숙제를 잘 해와야지 질문할 때도 질문할 거리가 있는 거야, 그지? 그죠? 자 넘어가서 우리 인수분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페이지로 가면 우선 인수분해 공식도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중학교 때 나와 있는 공식 빼고 이제 고등학교 때 새롭게 추가된 공식들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계속 우리가 암기를 해 나가야 되겠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분해를 할 때 인수분해 단원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종류가 많아요. 어떤 거는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고 어떤 거는 저렇게 인수분해야 되고, 종류가 많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할까를 좀 어려워하는데, 지금 이제 인수분해 과정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우리 뭐 순서도라고 하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처음에 인수분해 문제를 만났을 때 요 단계를 쭉 거치면서 찾아 나가는 건데, 물론 이거를 이제 매번 이제 다 이렇게 하나씩 다 해봐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문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쌓아놔야 돼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인수분해.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는 그거였구나 하고 모양을 딱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가장 기본은 공식이 적용되는 걸 걸러내는 거야. 딱 봤을 때 이거는 이 공식의 모양이야 라고 뽑아낼 수 있어야지 바로 인수분해 답이 나오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밑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쵸? 자 18페이지로 가서 우리 기본적인 공식을 이용하는 인수분해들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중에서 일단 제일 처음에 있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거 우리 뭐 한다고 하죠? 이렇게 MA 더하기 MB 있을 때 M을 앞으로 묶어주는 거를 뭘 묶는다고 하지?
공통인수를 묶는다고 하죠. 그쵸? 자, 그래서 공통인수를 묶어주는 인수분해가 가장 인수분해의 기본이다. 그럼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 문제부터 볼까? 요 문제를 볼게요. 이거 영원아 항이 몇 개야? 몇 개야 항? 항이 하나인가? 항은 두 개죠. 항이라고 하는 건 이 곱해져 있는 이 덩어리들이 하나의 항입니다. 그래서 AX가 하나의 항이고 BX가 하나의 항이고 항이 두 개예요. 근데 하늘아 두 개의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있죠. X죠. 그럴 때 X를 어떻게 해준다? 앞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괄호를 열어주고 서영아 X 묶었어. 그럼 여기 안에다 뭐라고 써야 돼? 여기서 X를 묶어냈어. 뭐라고 쓸까? A 더하기 B 이렇게 쓰면 인수분해 끝나는 거죠. 내가 인수분해를 잘했나 확인해보는 방법은 항상 다시 분배 법칙 했을 때 얘가 나오나 그걸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2번은 어때요? 2번. 2번은 하영아 항이 몇 개야? 항이 4개죠. 4개의 항에 모두 다 들어있는 공통인수가 있나? 없죠. 4개의 항에 다 같이 들어있는 애는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항이 4개잖아. 항이 4개인 애를 만났을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둘씩 묶어보는 방법이 있죠. 그럼 지금 여기서도 자, 앞에 둘만 이렇게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빈아, 앞에 있는 2개의 항만 봤을 때 공통인수가 뭐야? 봐봐. 앞에 있는 2개의 항이라고 하는 것은 xy 그리고 플러스 y제곱 이렇게 2개의 항이죠. 첫 번째 항에도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항에도 들어가 있는 인수를 말하라는 거야. 누구죠? 야, 두 번째 항에 여기 x가 어디 있어? 아, X. 아, 예, y가 공통인수. 그러면 이거 y를 내가 앞에다 이렇게 쓰고 y하고 괄호를 열어서 성빈아. 네. y가 공통인수니까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X 플러스 Y.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2개는 y로 묶어가지고 x 플러스 y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 다음 뒤에 2개를 보니까 뒤에 2개는 마이너스 xz 마이너스 yz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하늘아 이것도 지금 항이 몇 개? 2개. 두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는 누구? z. 그러면 z도 그냥 z로 묶는 것보다는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묶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z로 묶으면 괄호 열고 뭐가 될까? 자, 여기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묶어버렸잖아. 그치? 그렇지. 요렇게 돼야지. 요렇게 되어야지만 다시 내가 마이너스 z를 분배 법칙했을 때 똑같이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뒷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어. 마이너스 z 괄호 x 플러스 y 만들었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 영원아, 이제는 이거를 항이 몇 개 있다라고 봐줘야 될까? 이거는 항이 이제 전체적으로 2개라고 봐주는 거예요. 요 괄호 x 플러스 y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인수가 됐기 때문에 요렇게가 하나의 항. 요렇게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또 요렇게가 또 한 덩어리. 2덩어리짜리씩. 서영아, 너무 졸리면은 뒤에 나가 서서 해도 돼. 자, 이 2덩어리에 하영이가 대답해봐. 2덩어리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누구야? 그럼 그걸로 어떻게 해줄 거야? 묶어줄 거죠. 그럼 x 플러스 y를 맨 앞으로 당겨줍니다. 당연히 얘는 괄호를 항상 달고 다녀야 돼요. 자, 이렇게 당겨줬어. 그러면 남는 게 뭘까? 그렇지. 요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공통인수를 묶는 파트에 들어가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항 4개짜리 4항식을 인수분해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4항식의 인수분해 방식 중에 둘로 나눠서 인수분해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64번에 있는 이제 요 식을 성빈아 이거 무슨 식이라고 부르지? 5글자. 영훈아 뭐라 부르지 이런 거?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죠. 그죠? 완전 제곱식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문제를 만났는데 서영아 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식을 만났는데 항이 일단 3개죠. 얘도 항이 3개죠. 항이 3개고요. 맨 앞에 것도 무언가의 제곱, 맨 뒤에 것도 무언가의 제곱, 이런 모양을 만나면 늘 완전 제곱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얘도 지금 보면 x제곱, 끝에 25는 5제곱이잖아. 그치? 이렇게 제곱으로 시작해서 제곱으로 끝나는 친구들이 완전 제곱식일 확률이 크고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인 것 같으면 일단 이렇게 괄호를 치고 여기다가 제곱을 한번 해보는 거야. 도연아, x제곱은 당연히 x를 제곱한 거지. 그럼 앞에는 x라고 쓰시고요. 25는 누구를 제곱한 거니? 어떤 숫자를 2번 곱하면 25가 되니? 5지? 그럼 뒤에다 5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그대로 마이너스 9 갖다 붙여주시고, 얘가 진짜 답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여기 여러분 앞에 보이는 요놈과 요놈과 요놈까지 3개를 다 곱해보세요. x하고 5하고 2를 다 곱해보는 거예요. 다 곱해봤을 때 그게 요 가운데 자리에 있는 거랑 똑같으면 오케이입니다. 완전 제곱식을 판단해내는 방법이에요. 요놈과 요놈과 2까지, 물론 이거는 뭐 제곱을 의미하는 거긴 하지만 그냥 2라고 생각하고 곱해봤을 때 그 3가지가 가운데 땅 보이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4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이런 식을 만났을 때 얘도 지금 제곱으로 시작하고 제곱으로 끝나죠. 하영아,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될까? 2x 그쵸? 4x제곱이라는 건 2x의 제곱이고 여기는 뭐라고 쓸까? 플러스 3 그치, 9라는 건 3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플러스니까 그대로 플러스 주시고, 자 2x랑 3이랑 2를 곱해봤을 때 2x랑 3이랑 2를 곱해봤을 때 곱하면 얼마예요? 12x지. 그치? 그럼 가운데 있는 요 모양과 똑같잖아. 그쵸?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맞다. 그치? 완전 제곱식은 얘만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경우보다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여러 개의 항 중에 여기 이렇게 3개가 땅땅땅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3개를 싹싹 뽑아가지고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3개의 숫자들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3개가 다른 애들이랑 섞여 있어도 싹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런 예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예가 책에는 적당한 게 없네요. 네. 나중에 그렇게 숨어있는 애들을 찾아내는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런 게 완전 제곱식이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무슨 공식이죠? 이렇게 생긴 거는? 합차공식이죠. 그죠? 합차공식. 합차공식이 제일 쉬워요. 합차공식은 어떻게 생긴 모양이냐면 무언가의 제곱 빼기 무언가의 제곱, 이렇게 항이 딱 2개만 있을 때입니다. 그죠? x제곱 빼기 2의 제곱. 그죠? 얘는 x제곱 빼기, 하늘아 이건 뭐의 제곱이라고 해야 돼? 16이라는 애도 16이라는 애도 이렇게 봐야 우리가 합차공식을 잘 적용할 수 있거든. 네. 무엇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맞을까? 4y의 제곱 맞아, 이렇게 봐야 돼. 그치? 그래서 요놈의 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 꼴이면 전부 합차공식이고요. 그러면 서영아, 괄호를 몇 개를 열어주면 돼? 합차공식이구나 싶으면 괄호를 2개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괄호에는 빨강이랑 초록이랑 어떻게 해주고 더해주고, 합차공식이니까 한번 합해주고, 뒤에는 어떻게 해주고 한번 빼주고, 요게 합차공식이다. 그치? 그러면 자 요놈도 보세요. 4번도 보세요. 4번도 약간 크기가 커졌지만 이것도 어쨌든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뺀 거니까 이거랑 똑같은 구조야. 그치? 제곱 빼기 제곱의 구조야. 그죠? 그럼 얘도 우리는 합차공식을 쓸 수가 있겠고, 합차공식을 쓸 수 있구나 싶으면 괄호부터 2개 여는 거예요.
자, 괄호 2개 열고 첫 번째 괄호에는 빨강과 초록을 더하라 그랬죠? 그지? 영원아 이거 빨강이랑 초록이랑 더하면 어떤 식이 될까? 4x. 봐봐. 빨강을 그대로 쓸게요. 요게 빨강이죠. 초록을 그대로 쓸게요. 요게 초록이죠. 얘네 둘을 더했어. 더하면 뭐지? 2x 플러스 1. 그렇지.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죠? 빨강과 초록을 더한 거. 그게 2x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럼 뒤에서는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빨강에서 초록을 빼자 그랬잖아. 근데 뺄셈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 빨강이 이렇게 생겼고 초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빨강에서 초록을 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야지 하면 돼, 안 돼? 왜 안 되지, 성빈아? 앞에 그거가 앞에가 어디야? x 플러스 여기 말한 거 아니야? 봐봐, 뺄셈을 할 때는요 원래 원칙은 이렇게 x-1 같은 큰 덩어리를 뺄 때는 항상 이렇게 써주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괄호 없이 그냥 이렇게 빼버리면 빨강에서 초록을 뺀 게 아니에요. 빨강에서 초록을 뺐다라고 하려면 괄호를 꼭 쳐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괄호를 쳐준 다음에 괄호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괄호를 풀면 그러면 하느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x 플러스. 그치, 뒤에가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치? 맞죠? 빼기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전체를 빼는 거니까 괄호 쳐주고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볼 건데 이거 계산하면 하영아 뭐만 남아? 3만 남죠? x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뒤에 괄호는 3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숫자 하나만 있는 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3괄호 2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4번이다. 4번의 답이다. 합차 공식이죠. 완전제곱식과 합차 공식은 중학교 때 배운 거지만 고등학교 때도 엄청 자주 나오기 때문에 딱 보면 바로바로 인수분해 돼야 돼. 그지? 바로바로. 그 다음에 66번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공식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원아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니야. 몰라요? 외워야 돼. 여기 있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괄호 2개로 인수분해 되는데 앞에 있는 괄호가 얘하고 항상 같은 부호로 가는 겁니다. 이 가운데가 플러스면 앞에가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괄호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 뒤에 있는 플러스는 계속 플러스야. 이건 항상 플러스고 여기 부호가 얘하고 늘 반대로 가고요. 이 앞에 있는 부호가 얘하고 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아 요렇게 바뀌면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야? 첫 번째 괄호가 a 마이너스. 그치 요렇게 되고 두 번째 괄호는 a 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뒤에는 항상 플러스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면은 얘 같이 바뀌고 얘는 반대로 가고 이렇게. 네. 자 그렇다면 이 공식을 적용해 가지고 내가 얘를 푼다면 먼저 8x 세제곱을 어떻게 바꿔서 써놔야지 좀 편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치? 2x의 세제곱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1도 마찬가지죠. 1도 1의 세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요거랑 완전히 같은 형태잖아. 그죠? 요거랑 완전히 같은 모양이니까 아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얘가 괄호 2개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자 이 앞에 괄호 하느라 뭐라고 써야 될까? 2x 플러스 그렇지 2x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고 뒤에 괄호는요? 4x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 b니까 얘와 얘가 곱해진 게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 네. 그치?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2x 2x라고 써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1.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된다.
성빈이 할 수 있겠어? 네. 너 그럼 이거 하나 해봐. x 세제곱 플러스 27 이거 어떻게 해야 돼? X 플러스 27. 야, 27이 얼마의 세제곱이에요? 27이 얼마의 세제곱이야? 27이 어떤 숫자를 세 번 3의 세제곱이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27이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3의 세제곱으로 바꿔서 쓸 거야. 그럼 여기다 뭐로 써야 돼? 3 괄호 닫고 다시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오케이 이렇게 그치? 네 요게 66번 요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67번으로 넘어가서 67번은 67번은 어떤 느낌이냐면 답은 요거야 서영아. 자 67번은 아까 전에 우리 64번에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완전 제곱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67번은 자 요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요런 모양. 뭐 이런 말은 안 쓰는데 그냥 억지로 만들어 보면 완전 세제곱식. 그지? 완전 제곱식처럼 완전히 세제곱이 되는 형태의 공식입니다. 근데 이 완전 세제곱식이 되려면 a 세제곱으로 시작하고요. b 세제곱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중간에 항이 두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총 4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앞에도 세제곱으로 시작하고 맨 끝에도 세제곱으로 끝나는 요런 애들이 요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애들이 되겠죠. 가능성이 있는, 요 공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 그래서 일단 이 공식이 어떻게 생기나 보면 이거를 전개해보면 되잖아. 요렇게 생긴 거를 세제곱해서 전개시켰을 때 이거 뭐가 되는지 여러분 토요일날 공식 외웠잖아. 그치? 서영이 기억나? 전개하면 어떻게 되더라? a의 세제곱 더하기 얼마?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 4개의 항들을 잘 보시면은 a는 한 개씩 줄어들죠. a는 한 개씩 줄어들어. 그죠? 세제곱, 제곱, 1제곱 없죠. 반대로 b는 하나씩 늘어나죠. 얘는 b가 없었다가 얘가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b는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맨 앞에 맨 끝에는 세제곱 개수가 1, 1이고요. 가운데는 3, 3이라는 개수가 붙어있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면 얘를 봤을 때도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8x 세제곱이면 2x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맨 끝에 1은 또 뭐예요? 1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세제곱으로 시작해서 세제곱으로 끝났으면 그러면 가운데에 이런 애가 있어야 되잖아. 3 곱하기 2x의 제곱 곱하기 1 요런 애가 있어야지 얘가 요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되나요? 여기서 A의 역할을 2x가 하고 있고 여기서 B의 역할을 1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만들려면은 A가 제곱되고 B가 하나 곱해져 있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 앞에 3 붙어 있고 그런 애가 요거잖아. 요게 제곱되고 여기 하나 붙어 있는. 그리고 이 녀석에 해당되는 친구는 뭐냐면 3에다가 2x 하나 곱하고 거기다가 1의 제곱을 곱한 모양이 여기 있어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얘랑 얘가 이거랑 맞나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뭐니 하영아? 이거 계산하면 12x 제곱이죠.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어때? 같고 요거 계산하면 뭐예요? 어차피 1은 없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6x죠?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어때? 같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쪽 모양에 해당되는 것이 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 세제곱식 이렇게 돼가지고 세제곱되어 있는 게 답인데 여기 안에다가 도연아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 답으로 쓸 거야.
근데 지금 A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구지? 밑에 식에서는 요 A 역할을 밑에 식에서 누가 하고 있냐면 EX가 하고 있고 1 역할, B 역할을 누가 하고 있죠? B 역할을 1이 하고 있죠. 그러면 A 플러스 B라면 A 대신 EX 넣고 B 대신 1 넣은 거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가? 그것의 전체 세제곱 하면 얘가 되는 거다. 그치?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여원아,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여기서 뭐가 바뀌더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렇게 두 군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빼기로 바뀌었을 때도 우리가 얘가 인수분해 되면 여기 a-b의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68번에 있는 문제는 뭐 이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3개짜리의 완전제곱이죠. 3개의 완전제곱. 얘가 전개되면은 요렇게 전개됩니다 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럼 요 모양에서 여러분들은 뭐만 고민하면 되냐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곱이 될 것 같고 여기 a제곱 있고 b제곱 있고 c제곱 있는 걸로 봐서 여기도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중간중간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마도 a, b, c 중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애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될까? 그게 이제 고민거리인데 요거를 잘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애가 요 놈이랑 요 놈인데 이 둘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문자가 누구예요? b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맞지? 여기에도 b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b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이 마이너스는 b가 갖고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b 앞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지. 그치? c는 그냥 플러스 주시면 되겠고 맞죠? 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부호만 잘 결정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9번 문제는 이제 그 제일 긴 공식 있잖아요. 이 제일 긴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일단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게 이 공식을 쓰는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봤을 때. 그죠? 왜냐면 막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도 보이니까 아까 전에 그 67번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근데 67번 공식하고도 이건 매칭이 안 돼. 그래서 여기 있는 8 있잖아요. 8이 누구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이 식을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고 바라봐야 그래야 이 공식을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끝에 있는 6xy라는 건 뭐냐면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마이너스 2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플러스 6xy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얘하고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죠. 여기가 여기서의 a인 거고 여기 y가 여기서의 b인 거고 마이너스 2가 여기서의 c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쵸? 여기도 정확하게 얘 들어가 있고 얘 들어가 있고 얘 들어가 있으니까 얘하고 딱 맞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맞죠? 그렇게 바라봐야지 이 공식을 적용하는 식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판단만 섰으면 이제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이제 답은 나오는 거거든요. A 자리에다가 이 공식에 A 자리에다가 우리 뭐 넣을 거야 성빈아? 여기서 A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 X가 하고 있지 그치? B 자리에 누구 넣을 거야? Y. C 자리에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준다. 그럼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 요 자리는 하느라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는 여기니까 여기에요 여기 여기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c가 마이너스 2죠. 그럼 c를 제곱한다는 건 마이너스 2를 제곱한다는 거니까 플러스 4라고 쓰면 돼요. 그쵸? 근데 이제 뒤에를 조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AB잖아.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면은 마이너스 XY 이렇게 쓰면 되죠. 맞나요? AB 대신에 XY가 들어간 거니까. 뭐하고 있는지 알겠냐, 너랑?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BC면 마이너스 붙이고 요거랑 요거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EY. 플러스 2y 이렇게 써야 되죠. 그쵸? 네. 플러스 2y.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CA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요거랑 요거죠. 그쵸?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플러스 EX.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쓰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외운 공식에다가 이제 이 자리에 뭘 넣고 이 자리에 뭘 넣고 요거를 이제 잘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해.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그 밑에부터는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이런 패턴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자, 70번부터는 70번에 있는 문제는 그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인데 요거는 2번을 한번 해볼게요. 2번 70번에 2번. 하영아 이 문제 익숙하죠? 괄호 4개 익숙하지 않아? 익숙하지? 어떻게 푸는 거였지 이거? 맞아. 괄호 4개를 둘씩 짝을 짓는 건데 짝을 짓는 기준이 뭐였죠?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랑 무슨 말이야 그게? 짝을 짓는 기준. 어떤 애들끼리 짝을 짓는 거야? 구가 어. 같은 이가 아닌가? 아닌데? 어? 뭐라고? 0이 되는 애들? 그럼 짝 어떻게 줘? 0이 되는 애가 있어? 더했을 때 어어. 그게 똑같은 더했을 때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도록 두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4 숫자가 4개 보이잖아. 이 4개를 어떻게 둘씩 더해야 합이 똑같이 두 세트가 나올까? 이게 기준이거든. 그럼 지금의 경우는 어떻게 더해야 돼? X 마이너스 3 첫 번째 거랑 누구? 세 번째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그죠? 요렇게.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상수항끼리 더했을 때 플러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상수항끼리 더했을 때 플러스 1이 나오잖아. 하늘 오케이? 자, 그래서 짝을 이렇게 정했으면 그 짝끼리만 먼저 전개를 시키는 거예요. 짝끼리만. 자, 요렇게 전개시키고 요렇게 전개시킬 건데 요렇게 둘이 전개시키면은 뭘까 성빈아? x-1과 x 플러스 2와 곱했어. 어떻게 전개되지?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그럼 네가 말한 플러스 2x랑 마이너스 x를 바로 계산하면 뭐예요? X 제곱 음. 플러스 4X 마이너스 야야야야야야. 자, 이거랑 전개하는 거잖아요. 그지? 어? 밖에 불렀는데 아까. 자, 이렇게 다시 불러봐. X 제곱 어. 플러스 2제곱 2x. 2X 어. 마이너스 X 어. 마이너스 2 이거잖아. 그지? 여기서 얘랑 얘가 동류항 아니야? 네 둘이 계산하면 뭐냐고요? X x.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맞니 성빈아? 네 자, 서영아, 그러면 요거 초록색들끼리 전개하면 어떻게 생겨요? 더하기 x 그리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그리고 플러스 24. 자, 이런 모양으로 전개가 됐어요. 자, 이 모양에서 영원아 눈에 띄는 게 뭐예요? x제곱만 눈에 띄어? 그렇지. x제곱 플러스 x라는 부분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는 뭐 해줄 거야? 이 부분을 이렇게 a로 치환해 줄 거예요. 맞죠? 이렇게 치환을 하려고 짝을 아까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a로 치환을 하겠다는 건 잠깐 a로 바꿔놔 보겠다는 거니까 전체적인 식의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치환을 했어. 하영아 치환을 했어.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뭐야?
전개시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전개시킨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14a,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4잖아. 거기다가 얘까지 더하니까 플러스 48이죠. 그쵸? 이렇게 끝에 붙어있던 숫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요 전체를 다시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자, 도현이가 대답해봐. 곱해서 48이 되면서 더해서 마이너스 14가 되는 숫자 두 개.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곱해서 48이 돼야 돼. 구구단을 외워보세요. 곱해서 48 되는 거 뭐 있죠? 모르겠으면 도움을 요청해. 누구한테 물어볼까? 한번 골라봐. 네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좀 잘하는 것 같아 하는 친구 골라봐. 그래, 하늘아. 자, 곱해서 48이 된대요. 곱 7이요. 7이요? 가 아니라 곱해서 48이 되면서 더해서 마이너스 14가 되는 두 숫자. 7, 7, 6은 42야. 아 12, 4. 12하고 4는 곱하면 48은 되는데 더해서 14가 안 되죠. 서영아 뭐지? 그렇죠. 68. 68, 48. 그지? 더하고 10 더하면 14니까 68인데 마이너스 14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숫자를 찾았으면 여원아 여기다 이제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 이제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는 된 건데 아직 우리가 안 한 게 뭐 있냐면 이 a라는 애를 다시 원래 걸로 되돌리는 걸 아직 안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 a 자리에다가 원래식 있죠? x제곱 플러스 x를 다시 집어 넣어주는 게 할 일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끝났다 해버리면 안 돼. 아직 확인을 해야 돼요. 그쵸? 지금 이게 성빈아 몇 차식과 몇 차식이야? 2차식, 2차식이죠. 인수분해의 목표는 가능하면 몇 차까지 가는 거죠? 0차요? 1차, 1차. 최대한 낮은 차수 1차까지. 근데 아직 2차기 때문에 혹시 더 인수분해가 되나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앞에 거는 인수분해가 되고요. 뒤에 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그냥 냅두면 되고요. 되는 건 인수분해 해주면 됩니다. 자, 도현이 다시 기회를 줄게.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더해서 플러스 1이 돼야 돼. 뭘까?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플러스 1.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플러스 1. 일단 곱해서 6 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3 곱하기 2가 생각나잖아. 3 곱하기. 그치? 3 곱하기 2인데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여야 돼. 그럼 누구한테 마이너스를 달아줘야지 더해가지고 플러스 1이 되겠나? 이걸 생각하는 거야. 누구한테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돼 그러면? 그치? 얘한테 마이너스 달아주고 얘한테 플러스 줘야죠. 맞죠? 이렇게 두 숫자입니다. 자, 그럼 숫자를 이렇게 두 개 찾았으니까 하늘아 뭐라고 써야 돼 여기? 플러스 6. 이 숫자를 찾았잖아. 그치? 네. 그럼 찾은 숫자를 그냥 쓰는 거야. 플러스 3. 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괄호를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숫자는 앞에 있는 이 x, x와 이렇게 돼서 하나의 괄호를 만들고 이렇게 돼서 하나의 괄호를 만드는 게 인수분해의 과정이잖아. 근데 이제 뒤에 있는 거는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면서 더해서 1 되는 숫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지. 안 되면 그냥 어떻게? 그대로 그냥 써놓는 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이게 최종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1차식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은 꼭 1차식까지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가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로 가면요. 19페이지에 19페이지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해가지고 여기에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되는 얘기가 있어. 이것도 우리가 이름이 딱 있거든요. 뭐지 하영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시작하는 거. 맞아.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하늘아 들어봤지? 안 들어봤니? 예원아 들어보지 않았니? 처음 들어보니? 성빈이 들어봤죠? 아니에요? 서영이는 기억나죠? 기억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는데. 자, 그러니까 인수분해 오늘 이제 제일 기본적인 얘기들을 한 건데, 응? 복 들어봤지? 아니요. 예전에 쌤 수업에서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보기차식은 여기도 나오고 뒤쪽에 방정식 단원에서도 보기차 방정식 이렇게 또 나오거든. 그래서 아마 들어봤을 텐데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 오늘 그러면은 이 책은요 18쪽까지만 풀고요. 대신에 우리가 오늘 계속 인수분해를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인수분해 그 기본적인 인수분해 문제가 있는 그거 한 페이지만 내가 뽑아서 줄게요. 그거 한 페이지만 숙제를 좀 해봅시다.